곧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황보원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우리 검토를 하게 된 배경과 우리 전문대학의 수입 구조 지출, 또 일반 대학이나 외국의 OECD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의 재정 방안을 논의해보는 그런 문서로. 시간은 4, 5년 정도 흘렀지만은 또 물가도 인상됐지만은 우리 전문대학의 재정은 지금 오히려 줄어든다는 그런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 구조는 4, 5년 동안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지출 구조는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대학은 2011년도에 전임교육 확보율이 55.3%고 일반 대학은 75%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문대학은 62.4%고 일반 대학은 85%. 이렇게 전문대학이 대략 한 7% 정도 증가할 때에 일반 대학은 10%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역시 같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2011년도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61명이었고 일반 대학은 3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에는 전문대학은 56.3%였고 일반 대학은 32.8%로서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율이 전문대학은 4.7%에 그쳤는데 일반 대학은 6.3%로서 낮아졌다. 결국은 교육 여건이 전문대학이 개선되는 것보다도 일반 대학에서 더 빠르게 개선되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일반 대학이 85를 가져가고 전문대학은 15 정도로 이렇게 배정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비교하면 아까 2014년도에 보면 110만, 일반 대학은 110만 원 정도, 전문대학은 64만 원 정도로 해서 결국은 이걸 비율을 따지면은 전문대학 학생 1인당 58% 정도, 일반 대학 학생이 가져가는 금액의 58% 정도를 전문대학에서 배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한 비율은 2010년도에 4.4%에서 2014년도에 8.7%로 4.3포인트가 증가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지출 분석을 해보면은 전문대학의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 우리 대학의 경영 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보면은 전체 운영 수입을 가지고 운영 지출을 나눴을 때 2010년도에는 운영 비율이 77.4%였는데 2014년도에는 91.6%로서 14.2%가 증가된, 그만큼 우리 전문대학의 통합재정의 경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영을 압박하는 그런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국제적 OECD 국가의 평균의 OECD 선진국에서는 60% 정도, 일반 대학의 6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대학이 5,540불로서 49.6%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OECD 평균보다도 대략 한 10% 정도를 낮게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발전적인 것은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줘서 고등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높인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금과 자체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하고 인상 억제로 사립대학의 경영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은 4.4%인데 이것을 감안하면은 우리 등록금은 동결되거나 인하의 그런 방향으로 추세가 되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인하가 되었다. 반면에 우리 교수와 직원의 인건비는 최소한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유지를 해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수입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 경직적 구조로 그렇게 가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특성상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서 이것을 교비에 전출해서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R&D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4년제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게 저는 우리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산단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법인의 수익용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거나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보면 현금 자산의 금리가 뭐 거의 지금 낮아지는 수준, 선진국 수준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또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이것을 교육에 투자하기라 하는 것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고등 직업교육에 투자하는 재정 규모를 보면은 GDP 대비 고등교육 전체의 정부 부담은 0.8%인데 OECD는 1.2%에 0.4% 정도가 포인트 정도 부족합니다. 전문대학에 당면한 그런 교육 여건 개선이라든지 우수 교수를 확보한다든지 이것을 위한 교육 투자를 해서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정 규모가 우선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재정 배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 대학에서 볼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관성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매우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번 재정 분석을 통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대학 경영 전체가 이게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기 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선순환 구조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악순환 구조를 탈피해서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GDP 수준으로 1%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 규모가 대략 0.8%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고등교육 재정 규모가. 이것을 1% 정도로 올리려면 0.2%가 더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2016년도 예상 추정되는 GDP가 1,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조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됩니다. 이제는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서 대학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교육비 중에서 정부 부담 확대를 현재 35%에서 OECD 평균 7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문대학의 재정 지원 규모가 현재 일반 대학 학생 1인당 58% 수준에 그치는 것을 이것을 적어도 최소한도 일반 대학 수준으로 맞추어 줄 때 지금 재정 지원 규모에서 최소한도 단기적으로는 2천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우리 직업교육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배분해서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낭비 요인을 줄일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5대5로 가야 되겠다. 50%는 정부가 목적을 하는 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목적 베이스의 사업을 지원해야 되고 50%는 전문대학의 기본 여건,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 포뮬라 지원해야 된다. 총액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 총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우리 지금 전문대학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적 사업은 대학별 특성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 사업 계획이 설계되고 대학도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등록금 책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지금 제도적으로는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 정도는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 사업이라든지 장학금, 국가 장학금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에서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은 정말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연평균 약 한 1.5% 정도 인상이 됐는데 거의 등록금은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교육용 재산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되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전에 교육부가 이런 우리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을 전환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익을 올려서 교부에 투자하도록 하는 지금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개정이 완료되어서 대학이 이나마도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학을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평생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확대 개정해서 적어도 성인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통한 재정 수입의 그런 확대입니다.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대 보조금을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현장 실습이라든지 창업 보육이라든지 산학협력 기업과의 그런 협력 또 기술 개발 이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실습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교비 수입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다각화해서 특히 저는 서비스 분야의 직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과 수익 이렇게 연계돼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전문대학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의 성과에 대해서 대략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2015년에 정부 재원 장학금 3.9조 원 그리고 대학의 그 자체 노력 3.1조 원 합쳐서 7조 원을 마련해서 2011년 그 등록금 총액이 14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 원까지 늘어나서 등록금 부담 경감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교육비 투자 감소로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행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그 대학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2023년이면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 대학 정원이 감축됩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수입이 약 35%가 감소할 거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등록금은 동결 인하하는 반면에 대학의 추가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시에서 적용이라든지 정부의 각종 평가 기준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이 추가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정 확충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값 등록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진짜 이게 해결할 방법이 뭐냐 우리 총장님들이나 또 대학신문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 정치권 설득 이런 데 좀 더 많은 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영영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용 절감, 이 비용 절감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대학에 제가 와서 보니까
쓸데없이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쓰는데 교육부 감사 때문에 꼭 써야 됩니다. 뭐 뒤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뭐 무슨 회의비, 간담회비, 무슨 비 이런 거 일반 기업체 같은 데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용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난 진짜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 왜 하냐?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교육부에 제출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평가 점수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심한 그런 저건데 이 평가 점수 이런 거를 위한 지출 이런 거는 좀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안 하도록 좀 교육부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정부의 이 규제 완화 또 대학에 대한 자율성 보장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정치권하고 같이 좀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교육부 환원율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돈을 꼭 써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마다 돈을 썼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비 환원율 같은 것을 평가 항목에서 뺀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재정 지원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만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2,500억 내지 3,000억이 더 전문대학에 들어와야 이 전문대학 교육이 제대로 된다. 또 그거는 우리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전문대학의 그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학생들의 사회적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에 보면 복지와 고용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요. 우리 전문대학은 사실은 고용, 복지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면 그쪽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산업이 요구하는 역량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 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지금도 김영일 교수에 계시지만 유니텍 사업 같은 것들은 그런 아주 4년제 대학이 흉내낼 수 없는 사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2,500 내지 3,000억 정도의 그 사업을 우리가 더 만들어내는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구는 사업의 꼭지는 산재 대학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절대로 그 고용과 복지 하고 그 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있는 그 직능인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개발하면 그것은 우리는 4년제 대학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대학에도 이 전문대학 그 정체성에 맞춘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연구해서 교수님들이 좀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있으면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 이 등록금 문제는 우리 정영선 총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능대학 5년 동안 이걸 따져보니까 인하된 금액이 46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게 되면 올라야 될 돈이 43만 원입니다. 결국 한 학기에 89만 원이 5년 전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러면 2개 학기니까 18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장님들만이라도 이 등록금 인상에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기호 총장님하고 약간의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만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등록금 동결되는 시점에 각 대학 각 계열의 등록금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 금액에 매몰되어서 전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300만 원이라는 등록금을 책정된 대학이 있고 200만 원이라는 책정된 대학이 있는데 지역별로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상황이 바뀝니다. 국민 개인 1인당 소득이 지혜나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등록금의 정상화보다는 먼저 등록금 책정의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각 계열별로 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해줘라. 그 지역의 지혜내에 따라서 계열별로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등록금을 책정해야만 합니다. 몇몇 대학의 그 적립금이 이화여자대학이나 홍익대학이 많이 쌓고 있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대학의 그 재정 운영에 거품이 있다라는 시각을 빨리 교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전문대학 같은 경우엔 내후년 되면 급여를 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재정이 고갈이 돼서. 이런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처절하게 이번에 결의를 해서 대학 실제 수입이 이렇고 지출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가는 대학이 전부 재정이 악화되고 교육이 무너진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 좋은 자료들 주셨으니까요.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확실하게 결의를 해 주십시오. 사실 반값 등록금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걸 제일 먼저 정치권에 제안을 할 때는 이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제안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반값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문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이면 그때 당시에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2년 동안 들어가는 경비 1,200만 원, 그리고 4년에 들어가는 경비는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전문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등록금 자체가 반으로 줄여주면은 그 반으로 줄이는 액수만큼은 국고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거품이 빠진다. 일부러 4년째 가지 않고 등록금이 반밖에 안 되는 전문대학 가게 되면은 4년 다닐 걸 2년 다니게 되니까 등록금 자체가 거기에서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등록금도 적어진다. 그러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지금 전부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천차만별인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그 취지나 의도를 잘못 엮어간 것이 아니냐. 이 결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밋 종료될 때 다 모아서 국회에 또 정부에 결의안, 건의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안들 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결의를 했다. 과연 어떤 구속력을 가지면서 이것이 정부 사이드의 그런 그 건의문, 결의안 이런 게 전달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총장들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들이 지난번 이제 서밋과 오늘 서밋을 통해서 아주 참여도가 높고 또 전문대학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것으로 지금 모든 분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이 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